아유, 너무 많이 기다리셨네요, 우리. 죄송합니다. 자, 오늘 우리 위원회는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법률안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 법률심사에 참고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진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서 국방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국방위원회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공청회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기에 참석한 분들께서는 녹취와 촬영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는 국방부 측 담당 국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5분의 진술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재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윤상현 의원님, 서른 의원님 등 서른 의원님께서 2건, 그리고 강민국 의원님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제정안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관련 법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신종태 박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대학교 하태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이상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요.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진술인들께서는 7분 내외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발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5분의 진술이 다 끝난 후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7분 이내에서 1문 1답 방식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용호 박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호 박사입니다. 저는 국방부에서 10여 년 동안 베트남 전쟁사를 담당했고 그 일부 재정과 함께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전투상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으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단체와 정치권, 정부가 적극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용호 박사님 아주 간략하게 또 요약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용재 박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저는 그 전투수당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연구 배경 및 목차부터 결론 순위, 오른쪽에는 국회 번역본이 되겠습니다. 군원기관 중단지원금에서 부족분을 충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미국의 그 대외관계 보고서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국내의 각종 공개자료 암시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 상원의 9월 한국군 추가수당 지급 중지안 통과를 70년 8월 24일 날 외무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9월 연합군 중 미국이 지변하여 온 해외 근무 및 전투수당을 미군이 받는 액수보다 더 많은 액을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풀브라이트 상원의원의 군사조달법 수정안 심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미군과 동일한 전투 급여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월 당시 참전 기간 중 국내 언론 보도 주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서울신문
서울신문 66년 1월 30일자 그리고 66년 2월 22일자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9년 12월 미국의 더 이브닝 스타즈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도 월남전, 참전, 태국 미 한국 군인에게 1인당 7,800불을 지원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 기관 등의 입장을 살펴보게 되면 월남전은 종전 군인보호법 제10조의 국가 비상 등에 해당된다고 법제처라든가 서울행정법원에서 판정을 했고 그리고 전투수당 청구권이 소멸시하고 암성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6년 3월에 브라운 각서로 인해서 정부의 정책이 경제적 실리치적으로 방향이 전환되었고 이러한 것은 정부의 절박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겠습니다. 1980년대 무렵 정부기관의 비밀문건 공개로 인해서 이러한 의혹들이 이제 증폭되고 있고 헌법에 따라서 파견 병력을 전투 종사로 보지 않는 것은 황당한 유권 해석과 법원의 판단은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상규명특별법안은 미지급분을 일방적으로 지급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파병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급여금이 과소 또는 미급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진상규명을 통해서 월남 참전자들의 수곤과 불만을 해소하고 갈등의 조정에 따른 기회비용의 감소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사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문원 박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국방연구원의 박문원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게 뭐 된다 안 된다는 문제에 떠나서 당연히 우리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명예를 존중하고 선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개인전으로 월남전 참전도 물론 이제 그 보상이 돼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6.25 전쟁 참전 군인에 대한 보상도 당연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형평성을 맞추려고 그러면 참전 군인의 참전 명예 수당을 조금 높여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 명예를 선양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신종태 박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외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자 예우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종태 교수입니다. 다음. 그걸로. 그렇죠. 본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순서는 선진국에서는 그러면 베트남전 참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우하고 명예고양 정책을 어떻게 펴고 왜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특별법에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투수당 개념이나 입법 반영에 대한 논리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선진 외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자 예우는 미국을 포함한 뉴질랜드 등 주로 선진국은 참전용사에 대한 희생을 재평가하고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 참전자에 대한 희생을 재조명하는 그런 언급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마찬가지 정부의 주요 통수권자들이 베트남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지만 우리 한국의 현실은 여러 가지 명예고양이나 실질적인 지원 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진 외국군의 참전용사 보상 실태입니다. 우선 미국은 2012년도 오바마 대통령이 참전용사의 희생이 오랫동안 잊혀져 왔고 그들의 애국심과 헌신은 재조명되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에 따라서 베트남 전쟁 기념관이 건립이 되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내외 정도씩의 명예수당이 지어지고 또 베트남전에 관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진에 보이는 저 그림은 베트남전 전쟁 기념관
사진입니다. 호주의 경우도 안잣데이라고 전쟁 기념일 날 현재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들까지 동참을 해서 항상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한국인 중에서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10년 이상 호주에서 거주하고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은 호주 베트남전 참전자에 준하는 모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 2008년도에 뉴질랜드 총리는 참전 용사와 가족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못한 점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전 위로금으로 일시금으로 한 400만에서 600여만 원 지급을 하고 참전 명예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앓고 있는 참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상위연금을 신청할 때는 그 연금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반대 입증 책임을 정부가 나서서 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2005년도를 제대 군인의 해로 선포를 하고 15만 제대 군인들에 대해서 다양한 국가적인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들의 명예를 고양시켜 줬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꼭 베트남전 참전자뿐만 아니라 한국전이나 다른 전쟁에 참전한 사람을 통합해서 예우를 하고 있고, 장애나 소득 상실급여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으며, 특히 제대 군인에 대한 재심 및 소청위원회를 설치해서 자기가 상위 등급을 더 나은 등급으로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04년도에는 약 한 56%의 상위 군인들이 상위 등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특별보상법이 필요한가? 그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 베트남 파병 기간 중에 6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은 약 2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참전하고 나서 1973년도에 보면 약 32억 불로 늘어나고,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하면 파병 기간 중에 여러 가지를 외화 유입 통계를 냈을 때 67억 달러라는 그런 외화 수입을 한국은 가지게 됩니다. 또한 1984년도 고엽제 보상 소송이 있었는데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참전자들의 해당되는 있는 일정 수준의 그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한국 정부는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유독 한국만 그 보상에서 제외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협상을 하면서 전투 수당보다는 한국군 현대화와 경제 개발에 대해서 많은 요청을 우리 정부가 했다는 것이 여러 문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파월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 만일 정부가 대미 협상에서 안보나 경제 지원을 포기하고 파월 장병들에 대한 어떤 복지 이런 면에 주력을 했다고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반복이 되지만 이분들에 대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됐고, 지금은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이 파월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왜 특별보상법이 제정되어야 되냐면 지금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참전 노병들의 명예선양과 자부심을 고취해 줬을 때 이 노후 생활에도 안정을 기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커가는 신세대들이 실증적인 안보 교육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태수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행정학과의 하태수 교수입니다. 저는 본래 정부 조직 개편사를 연구하는 교수인데요. 박정희 정권 때 국방부 조직하고 상공부 조직의 변화를 연구하게 되다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박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가급적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넘어가요. 예, 현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옆에 지금 신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참전 유공자들이 76세시고요. 18만 9천 명 정도 생존해 계신데 예. 지금 87% 정도가 전상질환하고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계시고 고엽제 피해자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14만, 그다음에 전쟁 트라우마 피해자는 지금 정확히 피해가 안 됐습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지금 참전 명예수당으로 이제 올해 35만 원, 만원 올라서 35만 원을 받게 되시는데요. 참고로 병장 월급이 60만 원, 그리고 외국의 경우를 보면 한 200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그다음에 명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출된 법률안에 보면 명예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예우보상금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보상금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은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이 전투수당이 이제 지급 안 된 거를 지금 지급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채무 불이행을 채무 이행하는 개념으로 보는 건데요. 그걸 이제 배상이라고 국가를 대상으로 배상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으니까 명예보상금으로 쓰자라는 취지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국가 발전에 기여한 측면을 조금 더 인정을 해서 예우보상금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특혜를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명칭을 예우보상금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타당성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앞에서 계속 말씀해 주신 거라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전 용사들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그거죠. 전투수당이 정확히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시각에 따라 좀 다르게 볼 수는 있겠지만 하여간 참전 용사들의 주장은 그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기여한 바인데요. 지금 옆에서 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총 67억 달러 정도 됩니다. 8년 동안 67억 달러를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벌어오신 거죠. 근데 이거를 1970년 GNP를 보면